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600, 600쪽이죠. 6장에 특별건축구역 등과 건축협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요. 굴군 1번 특별건축구역. 국토부에서는 디자인 자유구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왼쪽 A4 블럭이 우리나라 1번 특별건축구역. 오른쪽 A4가 A5가 A5가 우리나라 2번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뭐 왼쪽이요. 1번 A4 블럭. 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과 동 사이가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죠. 애들끼리 애들은 내 잡아봐라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할머니가 창문 열고 이놈들아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아. 그러고요. 비 오는 날 부침개 들고 옆집 갈 때 우산 안 쓰고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죠. 공동체 생활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냥 다르면 좋은 거죠. 예. 같은 것끼리 계속 모여있어봤자 그 수준이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뭐 살기가 편할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산이 흘러내리는 듯한 아파트. 뭐 재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은 더 많이 들고 멋지게 지어봤자 돈은 못 벌고 그럼 안 지을 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셋째 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지도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괄호 2번, 동그라미 3번 다음 지역구역 등에 대해서는 유기종에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왜요? 보전 땅이니까요. 보전은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죠. 거기다가 멋지게 지어봐라 할 리가 없다고요. 1번 끝에 개발하지 말라고 개발제한구역. 2번 설악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3번 접도구역은 길이 있으면 길 양옆으로 몇 미터 해서요.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건물 못 짓게 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건물 못 짓는 땅이라고요. 보전단지 건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리가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602쪽에 양괄호 3번 적용하지 않는다 완화 적용 통합 적용이 있죠.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점 끝에 건폐율 용적률 그것을 그 구역 안에 땅 주인만 되기만 하면은 집 마음대로 800층 900층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있죠. 관청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70인데 80까지 할 수도 있고 500인데 600까지 700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특별건축구역 다음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나하나마다 조금 요만한 거 하지 말고 크게 하나로 묶어서 크게 올려라. 1번 미술작품, 2번 부설주차장, 3번 공원. 가끔 긁어다 보면 건물 앞에 돌덩이 2개 올려놨어요. 돌 주워다가 돌 주워다가 뭐한대. 쇠파이프 15개 용접해놨어요. 철공소인가 뭐래요. 미술작품 이래요. 미적 감각도 참 그런 수준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멋진 거 하나 올려라. 큰 주차장 파서 건물 10동 다 같이 하나의 주차장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원 등이 있습니다. 양괄호 4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굵은 2번 모니터링.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모니터 우리가 이제 화면 보고 있는 게 모니터이죠. 또 이제 달리 얘기하면 뭔가를 자세히 관찰한다고요. 조사하는 거죠. 그런 게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양괄호 1번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별별 기준이 다 있겠죠. 한 번 정한 20년, 30년 전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쓸 거냐고요? 아니죠. 계속 바꿔야죠.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건축 모니터링을 3년마다 한다. 양괄호 2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 통합 적용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 법에 반영할지 말지 등을 하자는 거죠. 604쪽에 굵은 3번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카페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 무슨 단길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태원의 경리단 길이 있었고요. 국군 기관 내로요. 경리단 국군의 회계 이제 그런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경리단인데 그쪽 길이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유명해졌고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홍석천 씨도 문 닫고 나왔는데요. 예. 왜요? 임대료가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특별 가로구역.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앞에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자가 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물론 이제 허가권자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허가권자의 기본은 시장, 군, 수구청장, 시군구이죠. 그다음에 도로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일부 규정,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지구단위계 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 도로 주변, 길가 주변 일정 땅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다음 쪽 양괄호 2번 특별 가로구역 동그라미 2번 특별 가로구역 변경 절차 해제 특별 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구역에 이런저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멋지게 잡아라. 특별 가로구역 카페거리. 그 다음에 굵은 4번의 건축협정이 있는데요. 얘는 저쪽에 이제 5번 지금 여기가 몇 쪽이에요? 페이지 605쪽이죠. 그러니까 내용상 법조문도 이게 앞에 써져 있긴 한데 얘보다는 좀 다음 내용을 보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우선 좀 넘어가세요. 614쪽을 보고 오시죠. 614쪽을 가시면 614쪽에 굵은 5번 결합건축과 결합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5번에 결합건축 그 결합건축에 대한 문서가 결합건축협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몇 쪽이라고요? 614쪽이죠. 소리 내셔야죠. 소리 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결합건축. 뭘 결합하는지는 좀 이따 보시고 결합건축에 대한 문서가 있겠죠. 계약서를 뭐라고 하고요? 계약, 협약,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건축과 결합건축에 대한 문서, 결합건축 협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축협정 중에 결합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결합건축 따로 있고 결합건축에 대한 문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합건축이 아닌 걸로 전혀 다른 걸로 건축협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건축법이니까 뭐 건축에 대한 얘기가 붙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건축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결합건축과 건축협정 차이점을 먼저 보셔야죠. 근데 이쪽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시면 615쪽 양괄호 1번 결합건축 대상지역 동그라미 1번 해설 아무튼 해설 넷째 줄 끝에 건축제도를 신설해서 건축 투자성 활성화에 기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블량 수준으로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간 대지 통합해서 적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법의 목적 자체가 법 규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건축 투자 시장 활성화 건설해서 돈 벌고 돈 많은 사람 돈 벌자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인 겁니다. 앞쪽 보시죠. 614쪽 아래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음대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용적률 200%라고 치죠. 200%면 땅면적 1000이면 얼마고요? 2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땅면적 1000과 1000을 합쳐서 2000짜리 땅에 해당하는 2000과 2000을 합쳐서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요? 4000까지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2000분의 4000이 되는 겁니다. 200%니까 2000분의 4000이 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 땅들이 3개가 있습니다. 200% 1000짜리 땅에 200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 2000, 2000을 지어서 쓰면 좋은데 그럼 이제 건설회사 좀 더 짓게 하지. 아무튼 이 건축주들이 있고요. 그래서 2000 공사해주고 돈 받고 공사해주고 돈 벌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000도 지금 크지 않고 건설해서 돈 버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판에 이 못된 이 개똥이 A 소유자가요. 나는 싫어. 난 귀찮아. 나는 그냥 1500만 지을래. 1500 찍었고 어떡해요. 2000은 줘야지. 은행 돈 빌려서라도 지어.
많이 줘야 내가 돈을 벌지. 난 싫어. 1,500만 준다고 해. 이씨, 못돼. 1,500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그래도 뭐 크게 못된 사람은 아니네요. 2,000을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 C, 건설회사 동창,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C가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동창 오랜만에 만나네. 그러니까 너 건설하고 있지? 내가 이번에 건축할 거거든. 건축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다 맡길게. 네가 와서 공사해줘. 그러니까 너도 돈 좀 벌고, 그리고 잘 지어줘, 대신에. 아, 그럼. 나한테 맡겨. 잘 지어줄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땄고, 이제 건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를 지어? 2천. 이런 2천 갖고 뭘요? 거기다가 한 20만 원 짓는 줄 알았네. 아, 2천밖에 안 나왔어. 아, 2천 갖고 뭔 돈을 버냐고요. 건설회사가 지금 서운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너무 서운하지 않게 얘가 지금 안 짓는 500이 있잖아요. 얘가 안 짓는 500을 이쪽에다가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파는 겁니다. 즉 용적률로 50%를 파는 거고 연면적으로 500제곱미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건설회사 요만큼은 지을 수 있는 거죠. 또 C도, 그러니까 요거 사서 은행 또 빌려 사는 것보다 분양 임대 수입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너무 멀지 않은 범위에서요. 그러니까 얼마 안에 있을 때만요. 100m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00m 안에서만 A, C 두 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용적률 사고 팔 수 있다, 연면적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A 땅 얼마요? 1,000. B, C 땅 얼마요? 1,000이죠. 1,000과 1,000 합쳐서 그러니까 2,000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얼마요? 4,000. 이 땅 2,000에 1,500과 2,500, 4,000 퍼벅인 거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용적률을 요것과 요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나로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고요? 용적률을 합쳐서 계산한다.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네 글자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중에서 대지간 초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라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하는 것을 네 글자 결합건축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주로 어디 계세요? 작은 1번 끝에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3번에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철거잖아요. 어느 동네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데 거기 땅 주인 2명이 우리는 이렇게 계약 맺은 거 있는데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 거죠. 싹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 곳에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첫째 줄 100m 이내 그러니까 둘째 줄 몇 개의 대지요? 2개의 대지요. A와 C 2개. 3개는 하나, 둘, 셋. 아유 어려워요. 한투가 약해서 3개는 안 돼요. 2개까지만 돼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다음 좋아서 동그라미 5번. 2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제가 이 땅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 쪽이고 사람 많이 다니는 쪽이면 그쪽 거 빼서 이쪽에 다니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한 명도 할 수 있다. 양괄 2번. 그러니까 절차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한다고 돼 있죠. 저 보자고요. 그럼 허가 신청 때 이걸 넣는다라고 하는 건데 A가 신청할 때인가요? C가 할 때인가요? C가 할 때겠죠. 왜요? A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건축허가 땄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 그러니까 200% 땄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2000까지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데 1900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1500 짓겠다고요. 관청에서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아, 그러신가 보다. 그런 거죠. 여기 C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돈 주고 사서 얼마를 짓겠다고요? 2,500을 짓겠다고요. C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뭐 이렇게 해서 2,500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가 공무원이 뭐라고 할 거고요? C 선생님, 그러니까 혹시 용적률이라고 알란가 모르시겠어?
아실란가 모르겠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고 이 지역은 200%가 허용되는 곳이니까 1000짜리 땅에는 2000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뭐라고 할 거고요. 이런 C. 혹시 결합건축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어. 내가 A 걸 사왔거든요. 그래서 500, 2500 넣는 겁니다. 뭐 그러셔요. 허가해 줄 수 있죠. C가 허가 신청 때 첨부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기타 내용 빼고요. 양보라 3번 결합건축의 관리가 있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4번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한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건물 지었으면 좀 어느 정도는 쓰고 내다버리라고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협정 건축 결합건축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동의. 전원 몇 명이요? 2명이죠. 그러니까 2명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대지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당연히 A와 B의 합이고요. 2명이었죠. 그러니까 유지 몇 년 이상은 쓰고요. 30년 이상은 쓰고 다음에 폐지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동의하고요.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하는 거죠. 이게 결합건축입니다. 용적률 통합적용, 용적률을 사고판다, 연면적을 사고판다. 네 글자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세요. 605쪽 가시죠. 605쪽에 이제 4번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먼저 보시죠. 605쪽 그림이요. 건축협정이 정해지지 않은 곳, 건축협정 제도가 뭐 만들어진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니까 아닌 곳이 많죠.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거죠.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땅이 있다고 치죠. 자기 건물 짓습니다. 자기 건물 짓고요. 자기 건물 짓고요. 또 자기 건물 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땅에서 얼마는 떼야 되고요. 0.5m는 떼야죠. 민법에 그게 있고 합니다.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거죠. 뭐 요만한 땅에다 요만한 건물에다 지하층 뭐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만한 자리에다가 뭐 주차장, 뭐 조경 쉽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요. 이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쁜 동네를 만들자. 좀 이제 그래 자본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그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6년에 미 군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인가요, 동아일보인가요? 거기에 이제 크게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필름으로 지금도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데요.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해방, 뭐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뭐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이제 자본주의 됐잖아요. 자본주의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좀 갖추고 살자고요. 갖추고 살자. 그래서 근데 100% 다 관청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사상의 계약을 맺으라고요. 땅주인 여러 명이 민사상의 계약을 맺으시라. 근데 민사상의 계약으로만 맺으면 민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고요. 공법에 인가가 붙어서 그러니까 일정한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게 공법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역시 건축협정도 협정이죠. 계약이라고요.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사는 거 아니고요. 11번, 12번, 13번, 14번 땅 주인 다 따로따로 있어요. 또 땅 주인 따로따로 있고 건물 주인 다 따로따로 있어요. 11번 건물 주인 따로 있고요. 14번 건물 주인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12번 건물 주인 따로 있고요. 13번 건물 주인 따로 있고 하는 겁니다. 등기부, 대장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정을 맺어서 인가를 받으면 이 4개 땅 전체 덩어리를 하나로 처리해 주고 또 4동 건축물을 하나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혜택을 받게 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건물에 비해서 여기도 좀 건물이 훨씬 더 커져 있죠. 이런 협정체에서 멋지게 만들자 하는데 땅 주인들이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귀찮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돈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크게 짓게 해줘야 돈 될 이 분양인데 수입이 커져야 참여하겠죠. 크게 짓게 해줄게. 완화. 그다음에요. 한 덩어리로 처리해줄게. 통합.
적용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 예로 내기대지 오른쪽이요. 내기대지를 한 덩으로 가준다. 내동 건축물을 맞벽으로 할 수 있다. 50cm 이상은 떼야 되는데 50cm 이내로 바짝 붙였죠. 빵센치 벽, 맞벽의 한 형태로 빵센치 벽 합벽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빵센치 가서 이렇게 비벼서 붙인 게 아니라 건물 처음 지을 때 한 덩어리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벽을 쓰는 겁니다. 내부에 출입문을 만들지 말지는 이제 뭐 건물 주인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지을 수 있다. 한 덩어리로 봐준다. 내게 한 덩어리 대지가 그러니까 2m 접도하면 된다. 엄청난 규정이죠. 보시라고요. 여기는 건물 지려면 그러니까 1번 땅 어딘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돌에 2m 이상, 2m 이상,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덩어리니까 이 중에 어느 곳에 한 자리만 돌에 2m 이상 접해 있어도 나머지 땅이 다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지 쪽 뒤에 있는 맹지를 다 사거나 역시 혼자 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같이 협약을 맺어서 내가 길거리 쪽에 2m만 접해 있으면 이 뒤에 맹지들 다 해서 그러니까 건축협정 맺어서 진행을 하면 나머지 땅에 전부 다 해서요. 2m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땅 다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요. 땅값 뭐예요?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큰 덩어리 건축물에 큰 지하층, 큰 덩어리 땅, 큰 덩어리 건축물에 큰 주차장. 여기에 주차장 찌끔 어디 낼 자리도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밀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주차장 만들면 그러니까 내 집 쓰고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집 것들도 주차하고 요금 받아서 전기 요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하세요. 여기도 뭐냐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또 통합하게도 해준다. 이런 거죠. 통합 적용도 한다. 단지 이름은 없습니다. 협정 체결 구역, 협정 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협정 이렇게 짓자라고 하는 약속을 정한 거죠. 도면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실시계획 이런 거는 관청에서 신도시 건설, 실시계획 그런 때는 관청에서 도면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단지 이제 그보다는 작을 수 있죠. 관청에서 도면을 발표하는 거라면 여기는 개인들이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인가를 해준다는 거죠. 양구 1번 특례, 특별한 예외 이게 아닌 땅, 건축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땅에 대한 예외, 특례, 목적이자 효과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맞벽으로 건축할 때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 한 건의 건축허가로 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다음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적률 통합 적용은 결합 건축으로 가라. 그 중에 이러저러한 거 통합 적용하는데 그 중에 4번에 건폐율이 있네요. 건폐율은 통합 적용이죠. 그렇지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아니라고요.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아니다. 용적률 통합 적용은 저쪽에 있는 뭐였고요? 결합 건축인 거였죠. 그렇고요. 용적률 통합 적용은 안 된다. 건폐율 통합 적용은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 통합 적용이 뭐냐면 다음 쪽 보시면 607쪽에 그냥 요거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607쪽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왼쪽이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50%면 1000분의 500. 땅 1000짜리 4개면 4000, 500짜리 4개면 2000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1000짜리 4개, 4000에 500짜리 4개, 2000인데 2000을 통합 적용한다는 게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뺐다고 치죠. 얘를 이렇게 뺀 게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11, 12, 13, 14 땅에 그러니까 250과 750, 500과 500 해서 2000 됐죠. 4000 땅에 2000 됐습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요. 4000 땅에 2000이 덮으면 되죠. 그 4000짜리 땅에 2000까지 그림자 면적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14번은 750 받아가는데 여러분은 250 받아요. 기분 좋아요? 경 살았네. 훨씬 기분이 좋은 거죠. 저 같으면 가장 앞장서서 11번이요. 내가 11번 주인 같으면 나 250도 싫어. 200만 받을 때 니네들 더 가져가. 근데 저놈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50을 받은 거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또 너무 적으면 안 되지만.
자, 보시자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림자 면적이 그렇고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은 2000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12번, 13번 땅은 2000을 짓는데 500으로 2000이니까 4층을 짓는 겁니다. 14번 땅은 750으로 2층 올리면 1500, 거기다 500 올리면 3층이 되는 거죠. 3층을 짓는 겁니다. 나는 11번, 나는 250으로 2000을 쌓아 올리는 거죠. 250이 4개면 1000, 2000이니까 8층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이 동네 다 주변 동네가 다 찌글찌글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완화받아서 곧 보실 완화받아서 크게 짓는 거죠. 크게 짓는 거에다가 다들 많아봤자 여기는 1층이 2층, 여기는 4층, 3층인데 나는 그 자리에 8층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장 그러니까 딱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똑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분양임대 수익이 훨씬 더 클 거잖아요. 물론 8층 꼭대기에는 그러니까 돈가스 썰어 먹고 있으면은 그 1시간 지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뭐 그런 식당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촌놈들 이제 와갖고 거기 땅보다 그 도는 그 자리에 엎드려갖고 야 이거 봐봐 조금 움직여 안 움직이네. 그래서 잘 보면 움직이는 거 보여. 그려? 아무튼 촌놈 아무튼 그런 게 있죠. 1시간에 한 바퀴 돌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건폐율은 통합 적용 해소 11번 250 원한다고요. 용적률 통합 적용이요. 보시자고요. 용적률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200% 1000분의 2000 그러면 4개 하면 4000분의 8000인데 8000을 갖는데 11번 땅 나는 괜찮아 나 돈 많으니까 나 1000만 받을게 네가 3000 먹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바닥 면적인데요. 분양 임대 면적인데요. 양보할 리가 없죠. 싼만 생깁니다. 용적률 통합 적용은 안 된다고요. 용적률 통합 적용은 뭐로 가라고요? 결합 건축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앞에 있었던 거였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넷째 줄 끝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저것 완화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첫째 줄 끝에 55조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56조 용적률 등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제도에 참여를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닌 동네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완화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고. 다음 쪽 와서요. 이제 완화 비율이 있습니다. 작은 2번 건폐율 원래 거에 1.2배 20% 추가. 작은 3번 용적률 원래 거에 1.2배 20% 추가가 있죠. 됐고요. 다음 쪽 와서 609쪽에 통합 적용에 건폐율은 되고 용적률 안 되죠. 용적률 통합 적용 결합 건축 완화 적용에는 건폐율 용적률 다 됩니다. 비교하는 표가 있었고요. 다음 장 와서요. 610조 양과로 2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토지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일정한 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작하려면 당연히 전원의 합의로 시작해야죠. 민사상의 계약이니까요. 어디냐면 작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작은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싹 철거하는 곳은 여기 지금 이 동네를 포함해서 축구장 930개를 싹 철거하는데 거기에 몇 명, 서너 명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거 있는데 소용없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기 위한 곳. 3번 존치지역, 4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이 있습니다. 양과 3번 건축협정 동그라미 1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양과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 경우에도 두 절 끝에 협정 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공법 공부 열심히 했으면 땅의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 양과 3번 건축협정 내용이 있고 내용이야 건축과 관련된 어지간한 사항이 다 들어갈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612쪽 양과 4번 건축협정 인가 민사상의 계약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협정서를 작성해서 둘째 줄 시장수수청자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6번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 폐지는 과반 동의를 받아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7번 특례를 적용해서 허가받고 착공신고한 경우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년은 쓰고 나서
폐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대비되는 거예요. 칠판 이쪽 보시죠. 칠판 이쪽 보시면 결합건축에서는 그러니까 뭐였고요. 시작 때 2명의 합의 30년 이상 쓰고 폐지할 때는 2명 전원의 동의. 건축협정은 당연히 민사상의 계약이니까 전원 동의를 시작해서 20년 이상 쓰고 여기는 30년 여기는 20년 이상 쓰고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 차이가 있죠. 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과로 5번 협정의 효력 승계, 양과로 6번 계획 수립 지원, 양과로 7번 협정 집중구역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용적률 통합 적용 결합건축 용적률 사고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협정 단어를 소리내셔야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617쪽 아래까지 보셨네요. 다음 와서요. 618쪽에 7장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제1절 기존건축물은 요즘에는 초점 아니고 제2절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굵은 1번 저 앞에 건축 허가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었죠. 618쪽에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끝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줄 위반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둘째 줄 기업권 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아니면 디귿번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디귿번 해체 등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 쪽 보셨듯이 지난번에도 했었고요. 건축 허가 때도 했었고 위반의 정도나 적발 지점이 천차만별 허가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2번 행정 대집행과 특례가 있는데요. 우선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행정벌 첫 번째 칸에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이 있고 다음 쪽 앞에서 개발행위 때 한 적이 있으니까 뒤에 보면서 설명드리죠. 다음 쪽이요. 620쪽에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누가 위반했다고요. 위반했으면 행정벌, 처벌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 벌금, 과자, 정과자가 되는 거죠. 행정형벌. 정과자를 만들지 않게 해서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있는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부동산이잖아요. 토지와 건축물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그래서 법에 맞게 고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그 명령을 이행해야죠.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에 갖다 뭐로 갈 수도 있고요. 대집행. 또 아니면 그 대집행은 공무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대집행.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고 꼭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럼 법도 위반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건 천여귀신요, 총각귀신요, 돈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요? 돈 때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이행할 때까지요. 이행 힐이니까 힐 때까지 계속 돈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허겄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행정대집행은 개고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절차로 진행되는 게 기본인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개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작은 1번 왜요? 위험이 절박한데 종이딱지 날릴 시간 없죠. 굵은 3번 이행강제금이요. 양과 1번 이행강제금 부과. 그 둘째 줄이요.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권표율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가 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 50% 이하. 그 다음에요.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10% 이하. 네, 영리 목적 상습 위반이면 원래 때릴 금액의 2배. 축사 지어서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깎아서 0.8배 이하. 사람 사는 찌끄만 집 봐주자고요.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구 주문에 대해서는 반절 깎아서 0.5배까지 때릴 수 있다. 세 번째 칸 모두 다 1년의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을 미지행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다음 쪽 와서 작은 1번에 그러니까 6, 7줄 내려서 1-1 등이 있죠. 그 4가지 위반 중에 좀 위반의 정도로 봐서요.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좀 작죠. 그래서 그것의 70%니까 결국 시가표준액 50% 이하의 70%가 결국 35%. 1-2번 건폐율 초과 80%니까 40%. 1-3번 용적률 초과 90%니까 45%. 1-4번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허가 위반 100% 시가표준액의 50%를 때리는 거죠.
양과 2번 이행강지금 가중 부가 더 때릴 수 있다고요. 그게 있고 다음 쪽 와서요. 양과 3번 이행강지금 감경 깎아준다고요. 동그라미 1번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축물은 셋째 줄 2분의 1 반까지 깎아주고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의 작은 1번 축사 등은 5분의 1을 깎아주고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623 양과로 3번 부가절차 개인에게 부담되는 처분은 딱 종이 딱 항상 2장이 기본이죠. 허가권자는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 부하기 전에 부가 징수한다는 뜻을 민수로 개고 경고장 개고장 날리고요. 다음에 이행강제 부과할 때 금액 등등을 문서로 한다. 통지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했다고요. 법위반이 없어졌죠. 더 이상 이행할 게 없다고요. 이행할 게 없는데 이행하라고 돈을 때릴 게 없죠. 이행강제는 부과는 중지한데 때린 건 받아낸다.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하는 거죠. 됐습니다. 까지가 있고요. 다음 쪽 와서 표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공법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건축법과 농지법 두 군데 있습니다. 3절 기타 사항 생략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626조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아무튼 결합건축과 건축협정 길게 말씀드렸고 소리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를 보셨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주택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